코비의 리츠 해설집 오늘 시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리테일 리츠죠. 롯데리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 분석뿐만 아니라 최근에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 유상증자까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롯데리츠의 개요인데요. 2019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산 규모도 2.3조로 상당히 규모가 큰 리츠이고요. 지분율을 보시면 이 스폰서 리츠이다 보니까 롯데쇼핑이 전체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폰서 리츠 중에서는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SK 지분율이 32%로 스폰서 리츠 중에서는 SK 리츠가 지분율이 가장 낮습니다. 결국 스폰서가 뒤를 바치는 그 지분율 자체가 가장 낮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한화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 한화생명, 한화손보 등이 46%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 FN리츠는 3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리츠의 지분 측면에서는 롯데리츠가 한화리츠와 같이 지분율이 되게 높은 리츠이고 SK리츠가 가장 지분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롯데리츠의 주가 추이입니다. 롯데리츠가 이제 2023년부터 해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롯데리츠가 이제 금리 상승기에 대출이 만기가 집중된 게 202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쌍금리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배당이 줄어들고 하니까 주가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미국에서 불어온 금리 인하 뉴스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그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서 한국 리츠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트폴리오는 심플합니다. 이 롯데가 가지고 있는 리테일 자산들, 백화점, 아울렛, 마트 같은 자산이 전체 95%이고 물류센터 하나를 2021년에 이제 편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유 자산을 보시면 최초에 상장하던 시점에 이 자산들을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백화점하고 아울렛, 마트 자산, 그리고 김포에 있는 물류센터 이렇게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요. 이 임대료가 상장을 하던 시점에 이 전체 자산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매입 금액의 5%,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던 2021년에는 매입 금액의 3.8%, 그리고 물류센터는 4.5%인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리츠의 자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기를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신데요. 2028년, 2029년, 2030년 만기. 이때 2019년에 상장을 할 때 2028년에 만기가 되는 자산들을 묶어서 그냥 A그룹 이렇게 부르고요. 2029년을 B그룹, 2030년에 만기가 되는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30년 이 그룹에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룹 C 이렇게 이제 불러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유상증자를 할 때, 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2028년 그리고 2032년, 2034년 만기로 그룹 하나, 이게 D라 부르고 그룹 E 부르고 여기가 이제 물류센터입니다. 김포에 있는 이제 물류센터. 그런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숫자가 있죠. 바로 임대료율인데 이때는 임대료를 5%로 롯데가 리츠한테 롯데가 지급을 하는 거죠. 이 임대료 5%를 받아서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고요. 리츠의 투자자한테는. 그런데 2021년이 되면 이 두 그룹의 자산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3.8%. 왜 낮습니까? 2019년 대비해서 2021년에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금리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시장금리 대비해서 이 정도 수준의 임대료면 좋은 임대료 수준이라고 해서 유상증자를 한 거죠. 그리고 물류센터는 리테일보다는 임대 수익이 더 나와야 되니까 이때 4.5%로 임대료를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가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롯데리츠는 이해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냥 이 임대료가 2030년, 2034년까지는 1년에 1.5% 또는
물가 상승률로 조금씩 계속 이제 성장하는 그냥 현금 흐름을 사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왜 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초의 금리가 2.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차입을 50% 했다고 보면 2.5%로 빌렸다는 말은 임대료를 5%를 받으니까 에쿼티 수익률은 7.5%가 되겠죠. 여기 2.5%만큼을 세이브했다가 투자자들이 더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는 2.5%로 빌려서 하니까 여기는 이제 5%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오르면서 2023년에 금리가 이제 인상된 시기에 5.3%까지 금리가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은 그나마 낫지만 이 자산 같은 경우는 역마진이 확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를 이렇게 지급하고 나니까 배당을 할 재원이 줄어들게 된 거죠. 배당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 측면에서 보면 임대료 수입 자체가 워낙 안정적입니다. 조금씩 매년 1.5% 또는 CPI로 이렇게 조금씩 임대료가 상승을 이제 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롯데가 그 이제 세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수선 유지비까지 다 롯데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면 거의 다 배당 재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입 측면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왜 주가가 출렁일까요? 바로 이자 비용, 금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5%일 때는 이자가 2.5%일 때는 배당 수익률이 7.5%로 배당 수익률이 여기 있겠죠. 그런데 이 금리가 2.5%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오른 겁니다. 5.3%로. 그러다 보니까 7.5%에 있던 수익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배당이 줄어들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영해서 주가가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데리츠를 이해하시려면 수입이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떤 면에서는 보면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인다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롯데리츠의 펀드 매니저는 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특히 금리 상승기에. 왜냐하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분명히 롯데 그 리츠의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수입이라는 건 어떻게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좋은데 금리가 오를 때에는 배당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는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롯데리츠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유상증자가 편입하게 될 자산은 L7 호텔인데요. 이 위는 호텔이고 일부 오피스, 저층부의 오피스, 그리고 저층부에는 리테일이 있는 이 자산인데요. 이 강남 테란로에 있는 도로를 면하고 있는 가시성도 좋고 자산은 10,000평 정도 규모에 되는 아주 우량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고층부는 호텔로 롯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오피스는 외부 임대를 이제 하는 자산이고요. 실제로 이 자산을 편입하고 나면 처음으로 롯데 이외에 외부 임차인이 생기는 건 바로 이 오피스 면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층부에는 호텔 롯데가 임차를 하는데요. 7년 정도 임대차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고정 임대료와 매출 연동 임대료가 있다는 측면인데요. 매출에 연동해서 내는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롯데가 정해진 임대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직전 6개월 객실 매출액 합계의 20%.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호텔이 영업이 잘 된다는 말은 공실 없이 모든 룸이 풀부킹이 돼서 돌아갈 때는 수익이 더 날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 임대료를 넘어서 추가해서 객실 매출액 합계 20%. 결국 객실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을 임대료로 추가로 준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정말 지금 롯데리츠 입장에서는 큰 전략적인 변화가 생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릴 텐데요. 이 L7 강남 자산을 인수하게 되면서 롯데리츠 전반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임대료 상승이라는 게 제약에 걸려 있어요. 어차피 롯데가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임대 수입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정 플러스 매출 연동 임대료를 내다 보니까 호텔에서 영업이 좋을 때는 추가적인 임대 수입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서울 시내의 호텔 시장을 보면 호텔 시장 아주 호황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호텔 공급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 재개라든지, 그리고 국내 내수 소비자들의 호텔 사용 그 빈도수도 올라가는 점, 이런 여러 점들이 호텔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한국의 호텔 시장은 이제 상당히 이제 호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황일 때 추가적인 임대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전에는 임대 수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여서 이제 업사이드가 좀 생겼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롯데리츠를 운영하는 운용사인 롯데AMC의 대표님과 펀드 매니저를 만나서 그 질의응답을 상당히 좀 했었어요. 제가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그리고 강남 L7이라는 자산을 편입하게 된 배경,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해한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롯데에서도 과거 금리 상승기에 주가가 빠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부분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기존의 롯데 포트폴리오는 롯데가 롯데 강남점, 롯데 창원점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산을 팔까요? 아마 팔지는 않을 겁니다. 자산의 성격, 롯데리츠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자산은 결국 운영 수익 말고는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이제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롯데리츠의 업사이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것 이외에는 어떤 면에서는 업사이드도 없고, 또 반대로 말하면 금리가 오를 때에는 다운사이드인, 그런 아주 이제 현금 흐름 자체가 너무나 단순한 구조이다 보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이 현금 흐름에 어쨌든 업사이드를 올릴 부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키포인트는 이게 이제 매각이 가능한 자산이 이제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매각을 해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피스 같은 경우에 지금 공실로 있는 층을 채운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강남의 오피스 시장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되게 좋다 보니까 그 만기가 됐을 때 임대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임대료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팔 수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딜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롯데리츠는 방향성 면에서는 기존의 현금 흐름의 제약의 문제, 그리고 금리의 취약성을 보이는 현금 흐름의 구조,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문제는 방향성보다는 결국 그게 실행이 될 거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롯데리츠 IR 자료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보면 2024년 하반기 L7 강남타워를 인수하고 나와서는 현금 흐름을 현격히 개선시키겠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뚝 빠졌던 배당을 그 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 이제 롯데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롯데리츠의 기존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워낙 크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김포에 있는 물류센터하고 L7으로는 전체의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기로는 아직은 이제 규모가 작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 호텔에서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매출 연동 임대료가 배당에 앞으로 얼마만큼 플러스적인 요인을 가져올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또 대출의 만기가 올 때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배당에 영향을 크게 미칠지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는 앞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면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좀 보였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감정가 대비해서는 지금 차입 비율이 LTV가 40%까지 떨어뜨려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차입 비율이 40%라는 점, 그리고 현금 흐름이 2034년까지는 확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는 안정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안정성 면에서는 유효하다. 하지만 금리로 인한 이 취약한 구조를 앞으로 실행 면에서 어떻게 롯데리츠가 해나갈지 그 부분만 잘 모니터를 하신다면 주가를 예측하고 판단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코비의 리츠 해설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코비트가 좋은 답을 찾아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